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고수익 내기가 아니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좀 조언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운영을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세금이나 매매 금액 중에서 일부는 반드시 리스크 대비용으로 좀 남겨둬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한쪽에 그리고 너무 한 시기에만 집중 투자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주식시장에 비유하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머니맨에서는요, 이런 리스크들을 줄이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오늘도 부동산 편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48입니다. 2128-8548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SNS 계정은 24시간 저희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함께 해주실 이루한개발의 김태형 전문가 모셔보고요. 또 많은 얘기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이래서 활동하시기 조금 더 편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주일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여전히 저희들도 이제 세미나하고 네. 또 이렇게 또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좋은 네. 거죠, 그게. 예, 네. 세월이 야속하지만 제가 그 네.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항상 명언을 남겨주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1분 1초를 소중하게 아껴 써야 되는데 네, 그런 네. 생각을 또 듣다 보니까 네,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세미나 일정 잠시 안내 도와드리고 네, 네.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저희들도 좀 가정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자 네. 5월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저희들이 일정을 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부산에서 제 고향이죠. 백스코 와, 일전 부산 시장. 가세요? 예. 네. 일전 시장에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엽니다. 예, 부산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요즘 부산의 시장이 조금 최악은 면했다. 다시 약간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다행이네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데 이제 향후의 흐름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네. 또 어느 지역에 또 자기들이 움직이는 게 좋은지 이런 네. 것들 궁금하신 분들 좀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정의 달인 것을 감안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세미나 일정 잡았다고 하셨는데 참 5월에 일정이 많잖아요, 전문가님. 아유, 많죠.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주머니가 어린이날도 비는 있고. 달이 5월달이죠. 맞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좋긴 하지만은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좀 부담은 되는 또 그런 날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또 공부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동산에서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요즘에는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리스크를 조금 피하자. 네,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도 멈춰선 주택시장, 집값은 돌아서지 않는다. 무거운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망은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문가분들 이런 네. 분들이 이제 경기 예상을 하든지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점에 팔고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시장이다 보니까 좀 관망하게 되고 그거는 제가 처음 이 토마토 이걸 하면서 네네. 머니맨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심리적인 요인은 어떤 그 동향이 일어나기 한 2, 3개월 전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네.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좀 관망하거나 혹은 좀 주저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 여러 가지- 절벽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게 되면 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있으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걸 저희가 소비자 심리 지수를 통해서도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2월 달에 잠깐 올랐지 않습니까? 반짝 네. 또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좀 하락하게 되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어떤 차가운 심리를 읽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네. 누가 봐도 뚜렷한 우하향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 정오차. 2018년 3월이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이제 국토부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 정책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2017년 뭐 11, 13 정책부터 시작해서 할인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 오히려 네. 더 뜨거웠어요. 그래서 네. 2018년 3월을 보시면 심리 지수가 130, 전국도 거의 115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이때가 한 8월경이라고 봐야 되나? 8월 그렇죠. 가장 그 높았던 중간에 때가? 있는 아. 상태는 지금 뭐 6월, 7월 정도 되는 시점인데 네. 이때는 뭐 거의 150 가까이 올라가는 시점 와. 이렇게 보여지다가 네. 이제 9월 13일 날 이제 정부의 그 구일삼. 전방적인 네.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차갑게 이제 식어지는 건데 네. 그런데 그게 수치의 함지라고 보여집니다만 서울은 아직까지도 100을 넘습니다. 네. 단지 이제 지방에 미분양 물건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울산, 거제, 창원, 부산 이런 지역들에 있는 미분양 물건들이나 또 거래의 이제 절벽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네. 전국적인 지표로는 100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직 상승했다가 수직 하강 그리고 지금은 뭐 하강해 보라기보다는 약간 보합 상태가 몇 달째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힘겨루기 상태라 맞아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상태가 언제쯤 끝이 날까 이런 지루한 흐름이 이제 그 끝자락이 언제일까가 물론 예측하기 힘듭니다만은 네. 요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부는 지금 네. 9.13 정책이 시장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먹힌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가 예.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집을 살 수 없는 이 상황. 실수요자들. 그렇죠. 네. 그리고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을 팔았을 때 내 손에 쥐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이 손해라고 상황. 느끼시니까. 네. 네. 이 두 가지 상황이 여전히 정부가 좀 풀어줘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네. 시장에서는 일단 그 규제와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공급이 시적절하게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공급이 잘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뭐 금융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평당 분양되는 게 보면 서울의 뭐 서초구 최근에 이제 방배동에서 경남 아파트를 그 재건축한 이제 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당 분양 가격이 4,687만 원의 분양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일반인들은 거의 접근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과정이죠. 뭐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85제곱미터 같은 경우 전용 17억이 넘어가는 구조니까 고가 아파트. 그거는 분양이라기보다는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 사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분양해서 시세 차익을 남긴다. 서울 강남에서는 좀 사라졌다. 힘들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은 분양을 받으나 매매를 하나 큰 차이가 없어지는 이제 구조로 갔다. 그럼 나머지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 네. 수도권으로 가면서 정부가 펼쳐 나가는 것이 이제 GTX로 대표되는 광역철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강북 지역을 동서로 이루는 철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일이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편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출퇴근을 해 보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내가 2시간씩, 1시간씩 희생하면서 집을 조금 더 싼 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이제 시점이 오는 거거든요. 출근하다 지치죠. 사실 회사 네, 도착하면 네. 지쳐 있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뭐 2시간, 3시간씩 보통 일은 걸리게 아니죠. 되면 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집을 가지고 있든 집을 가지고 있지 않든 공통적으로 우리 뭐 조금 철학적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인간은 욕망이라는 그 기초하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욕망이 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래의 어떤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 있죠. 네. 이전의 정부에서 펼쳐나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우스갯소리인데 그 싼게 비지떡이라고 여자분들 보정속옷 많이 하시죠. 네, 네. 뭐 안 하시겠지만 날씬하셔서 근데 이제 좀 네. 이제 뱃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정속옷을 통해서 이제 뱃살 좀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싼 걸 이제 구입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랫배는 잘 감춰졌는데 그 살들이 전부 다 위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살은 어디로 안 간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른 뭔가 이렇게 투기 세력이라고 규정 지은 것들을 네. 억지로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은 잡힐지 몰라도 다른 쪽으로 이 풍선 효과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쪽으로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맞춰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좀 편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쪽은 좀 시장에서 약간 외면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의 뭐 4,500만 원, 4,600만 원 하는 쪽은 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을 오버한 상태, 좀 초과한 어떤 그런 아파트 시장은 좀 아무래도 좀 외면을 받게 돼 있고 가성비라고 표현하는 네. 뭐 전체적으로 위치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 그 분양 가격을 제시한 그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되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와 모든 어떤 소득계층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없죠. 물론 정책은 나올 수가 없긴 합니다만은 일련의 이런 부작용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네. 윗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저희가 이제 비유를 조금 하자면은 무주택자 실수요주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하는데 괴롭죠. 조금 억울하고 답답하신 측면도 있으실 것 같고 이런 네. 심정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마음 가져보게 되고 사실 또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굉장히 어렵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또 한탄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오늘 이제 실검 그 보통 실시간 검색에 네. 상당 시간을 그 공시지가가 1위를 계속 차지를 맞아요.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시지가라는 것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 공시지가를 보시면은 공시지가가 한 25% 올랐을 때 보유세가 한 60%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네.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용산구가 1위가 되었고요. 용산 그리고- 1위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광주 남구, 네. 세 번째가 이제 뭐 동작구, 마포구, 또 영등포구 뭐 네. 이렇게 쭉 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예, 네. 그래서 광주가 상당히 이제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이제 조선업이 워낙 한 2, 3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네. 울산, 창원, 거제 지역이 굉장히 이제 공시지가가 하락을 했고요. 격차가 큽니다. 울산 네. 마이너스 10.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해부터는 조선업 자체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울산과 거제 지역은 다시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원래 좀 시장 자체가 지금 조사한 시점이 이전의 어떤 상황들을 또 반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힘든 것 같고 네. 여기 대도시 중에서는 이제 부산하고 인천이 이제 공시지가가 하락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체감 공시지가하고 네. 또 실제 이제 조사된 공시지가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괴리가 큰가요? 있나요? 그래서 이제 가격 조사했던 부분에서 이제 네. 여러 군데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네, 2만 건 이상 들어온 걸로 알고 8천 있습니다. 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런 형태의 이제 공시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되면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것이 그 보유세 문제, 종합소득세, 보유세, 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인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원래 그 이제 보통 시민단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는 좀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제대로 반영을 한 것이냐 이렇게 더 이제 올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전혀 많이 반대 올랐다. 입장이셨고. 뭐 이렇게 이제 네. 보고 과연 이 집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뭐 양쪽 다 지금 불만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일단 저희가 딱 체감이 드는 거는 이렇게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정말 그 말씀해주신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보유세보다. 네. 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회피하기 위한 약간의 부작용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올 1월부터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이 네. 서울의 그 보통 마용성, 강남 이런 지역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보면 이제 증여가 매매보다 많아진 상황.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현재 시세보다 훨씬 낮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들.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증여를 통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자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갭 투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일단 전세가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갭 투자를 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보다 네. 지금 이런 보유하고 있을 때에 내는 세금,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하향 곡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구조가 나오니까 네. 지금 현재는 9.13 대책 이후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증여가 늘어났고 갭 투자가 줄어들었고, 예, 그렇게 네. 이제 보여집니다. 갭 투자는 실질적으로 수치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많이 줄었던데, 네, 네. 당분간은 조금 그런 열풍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 정도의 움직임인 것 결국에는 같아요. 갭 투자하고 전세가율은 같이 간다고 보셔야 되죠.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갭 투자는 많이 늘어날 거고요. 네. 전세가율이 떨어질수록 갭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례해서. 건데, 지금 현재 그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저 신축 아파트 시장은 서울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쪽으로 자꾸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집이 일단 오래됐다는 얘기고, 오래된 구옥의 경우에 전세가는 당연히 실매매가에 대비해서 50%를 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나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세요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를 넣는 입장에서는 전세는 낮게 내고,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이제 또 쉽게 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많지 않는 이상 갭 투자한다는 것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리스크가 예. 이제 커지게 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네, 그렇죠. 고민을 하면서 움직이시는 그 동향을 저희가 수치를 통해서도 조금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저희가 해볼 얘기가 이 분양가 공개 항목이 예전보다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네, 12개에서 지금 62개로 예, 예. 확대가 원래 됐더라고요. 이게 2007년도에 61개 항목으로 네.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게 12개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 부분은 아예 그냥 삭제를 했죠. 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간 부분이 아니라 공공 택지 개발에서의 분양했을 때, 최근에 이제 위례에서 H 아파트가 그 분양가 대비 그 실제 이익률이 17배 나온 것이 이제 와, 드러나면서 맞아요. 너무 지금 수익이 많지 않느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정도로는 이게 지금 분양가가 공개되는 것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뭐 공사비라든지 간접비 그 외의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지금 이 그 시공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용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이제 그 공공 분양, 공공 택지 분양에 있어서의 그 시공사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 네. 그 금액들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이 그 분양 항목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시 증가를 한 늘어난 것이죠. 거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LH공사, SH공사, 뭐 경기도시공사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이제 택지 개발을 하죠. 그러면은 각 지역에 뭐 신도시도 있고 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블럭 형태로 나누어 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그 입찰이 들어갑니다. 입찰이 들어가서 뭐 이 블럭에는 뭐 A 건설사가 뭐 아파트를 짓고 이 지역은 B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그 이제 택지를 개발할 때에 보통 수용 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택지에 대한 수용 그 금액 자체가 공시지가와 감정가,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 그러다 두 가지가, 보니까 그 수용 개발되는 택지 안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토지주들은 거의 뭐 가져가는 게 없죠. 최근에 이제 삼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뭐 왕숙이든 뭐 네. 하남이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지금 그 세종시로 막 가고 있잖아요. 자기 땅이 좋아지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에 쥐는 금액이 실익은 없고. 너무 적다고 보는 네.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그 회사는 분양할 때 보면은 뭐 10배에서 15배 정도의 분양 가격으로 이제 건설사만 배부르고 건설사가 또, 내니까 네. 그 금액이 과연 그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냐. 그 토지를 이제 그 LH나 SH로부터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분양하는 금액의 갭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위례에서 그 17배. 예, 그게 17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게 너무하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62개 항목을 다 오픈해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후분양제가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 항목을 이제 증가하는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지금 앞으로 흐름이 공공분양 쪽에서 택지개발 쪽에서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택지를 뭐 100만 평, 뭐 60만 평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수용을 할 수 있는 민간인은 없는 거죠. 그 정부에서 해야 되는 해야 문제들이니까. 하니까. 네. 아, 그런 또 배경이 있었네요. 갑자기 네네네. 많이 왜 늘어났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조금 사연이, 네, 녹아져 있는 어떤 변화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세미나 일정이 예정돼 있는, 네, 네. 전문가님의 고향이죠. 네. 네.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산에 대해서 앞서서 서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게 이제 최악은 정말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3군데가 빠졌죠, 부산에서. 네, 원래 7군데였는데 네, 이제 4군데로. 기장군,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부산 진구, 진구. 연제구, 네. 그다음에 남구 네. 이렇게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서.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청약을 하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는 이 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들어오지 못한 청약을 못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네. 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럼요. 호재죠. 네, 네.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안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는 이 지역에 전혀 분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에 거의 한 부산 지역 전체가 한 2만 6천, 2만 7천 정도 올해 분양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 진구, 연제구, 남구에 몰려서 해제된 쪽 예, 조정 그래서 지역 대상에서 이쪽에서 이제 분양을 지금 하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어떤 그런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분양 물량 어떤 분양에 대한 장벽이 조금 해소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좀 네. 낮아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아직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 쪽에서도 이주에 대한 조금 수요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네. 남아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뭐 동래구. 동래구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네. 이쪽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볼까? 넘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전매 제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 세금의 문제가 또 당연히 따를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를 구할 때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찾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자유로운
5년 내에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요. 6개월만 지나면 언제든지 청약 신청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네. 해 나갈 수가 있다 보여집니다. 네. 네. 전문가님의 뭐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좀 한파가 약간 좀 거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약간 또 온기가 돌지 않을까, 점차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함께 네.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조정 지역 대상에서 해제가 됐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렇죠. 해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네. 많이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네. 상황이 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걸 보시면 이 부산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뭐 목재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큰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튼튼하게 좀 뿌리를 내리고 지역 네. 기업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넘어가면서 현재 사실 부산은 물류하고 관광 이 두 가지가 이제 키 핵심이죠. 그쵸. 산업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인데 관광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이 많고요. 그죠. 네. 물류라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서해안 시대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부산항이 전국 물동량의 뭐 한 42%, 뭐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네. 이전보다는 좀 힘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와 이런 물류가 어떻게 하면은 이 부산을 좀 더 이렇게 키워 나갈 수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될 것인가 뭐 여기저기 사실은 이런 그 자치제를 하면서 이런 도시들도 다 경쟁입니다.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A라는 그 도시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른 도시가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뭐 부산의 경쟁 도시라고 하면 인천 뭐 이렇게 되겠죠. 같은 그죠? 항만 목포 이런 이런 쪽 목포. 항구를 끼고 있는 곳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는 이제 그 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는데 이제 북항이라고 부르는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역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역 뒤쪽에 이제 여객 터미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철도가 이제 부산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철도도 있고 네. 컨테이너항도 있고 그런데 이쪽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항만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부산역 앞쪽으로 연결되는 동구라든지 뭐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영도 또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신선대 부두 뭐 간만 부두 하는 이쪽 편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지도를 한번 좀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볼까요? 좋겠는데 네. 부산이라는 곳이 지도를 좀 보시면은 이 바다를 끼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바다를 쭉 끼고 동쪽으로는 지금 일광 쪽, 일광 위쪽까지 지금 이렇게 푸른색으로 초록색으로 네.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밑으로는 서쪽으로 이제 가덕도로 해가지고 거제도로 넘어가는 이 섬이 하나 있죠. 가덕도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선이고 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진해, 김해, 또 양산, 울산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바닷가 쪽은 전부 다 매립했다고 보시면 돼요. 매립을 해가지고 요 북항 주변 다 매립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조금 더 키워보시면 여기가 신항이거든요. 부산의 신항. 네. 신항 쪽이 이전에 이제 북항 쪽에 있는 물량들을 상당 부분은 이제 이쪽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신항이 물동량이 한 65% 가까이 차지하고 부산에서 그 다음에 이 북항이 한 35% 정도 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쪽 서쪽 지역 명지 에코도시 에코델타부터 해서 이쪽은 거의 다 물류 중심의 도시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양산 쪽으로 가면은 또 이쪽도 이제 물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해운대 남구 수영 그다음에 이쪽 올라가면 기장 뭐 이쪽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해운대에 잘 알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도 열리고 그쵸. 또 뭐 네. 워낙 전국에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또 실패한 케이스도 있는데 들어보셨겠지만 감천 문화도시라는 곳 있잖아요. 그 뭐 한국의 뭐 산토리니니 뭐 이렇게 말하는 곳 원래 그곳이 6.25 때 사람들이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산 중턱에다가 판자촌으로 한 곳인데 네. 그걸 이제 여러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알록달록하게 꾸며서 1년에 한 200만 넘게 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저도 되었어요.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 거기.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도 지역에 가다 보면 이제 이쪽 영선동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라고 돼 있죠. 흰여울 문화마을이라 해가지고 변호사라는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곳인가요? 김영옥 오, 씨가 이제 네. 나오던 곳인데 여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 국밥집 하던. 예. 그 국밥집은 네. 딴 데서 찍었지만 네.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여기서 아, 나온 곳이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인 것이 강다니엘이 여기 학교 나왔다 해가지고 또 막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네. 그래서 이런 도시 재생, 그 도시 자체를 부수고 완전히 아파트로 올리는 그런 구조가 아닌 그 지역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문화와 접목시키고 스토리를 접목시킨 사실 여기 흰여울 문화마을이나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슬픈 역사거든요. 6.25를 끼고 있는 영도도 보면은 그러네요. 넘어오신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고 감천도 마찬가지로 집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흰여울 문화마을도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네. 현재도.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공용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스토리랑 연결이 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면 이 주변 자체에도 이제 발전이 일어나는 그래서 좀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부산이라는 곳이 오늘은 부산 뭐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부산에서 열리는 세미나장에 오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들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니까요. 발걸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안에 다시 한번 좀 도와드릴게요. 5월 2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으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네, 많이 또 세미나장 찾아오시면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 전화드리기가 많아서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기 남양주 네. 다산지구 네. 지금 지구에 그 자연의 푸르지오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좀 이렇게 미래 가치나 향후 네. 전망이 좀 어떨 건지 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몇 평형 예상하고 계세요, 시청자님? 거기가 51평방미터하고 59평방미터가 있더라고요. 아, 특별히 여기를 좀 청약 받으시려고 고려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근처에 또 살고 계신가요? 여기는 경기도에 한 1시간 거리에 근처에 네. 살고 있는데 아, 예. 다른 데보다는 분양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요. 네네. 그래서 청약 받아놓으면 조금 괜찮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거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평형대가 그렇게 큰 평수 아니에요. 인기 평수인 것 딱 같은데요? 50. 그러니까 네, 그럼 제곱미터. 경기도에서 자연 N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다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N 프로지군요. 그렇죠. 다산 신도시 지금 지구에는 유일하게 있는 공공 분양 아파트예요. 공공 분양 아파트가 강남 지역에 지어졌을 때는 로또라고 불렀죠. 2배, 3배까지 이제 로또 청약. 네, 맞아요. 뭐 만약에 되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뭐 2배 이상 이렇게 프리미엄이, 뛰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 조건이나 청약을 했을 때 당첨될 확률이 많은 상황이라면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걸 청약했을 때 당첨이 되겠다 싶다면 무조건 들어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의 강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청약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시죠? 네네. 그리고 5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51보다는 59가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뭐 사시면서 지내셔도 좋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임대를 놓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건에만 해당이 돼서 당첨 가능성 있을 것 같으면 베팅을 아주 강력 추천을 해주시네요, 전문가님께서. 네, 시청자님. 지금 꼭- 지구에는 이 공공분양 아파트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또 메리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당 가격 자체가 높게. 훨씬이라 보기보다는 그래도 뭐 한 100만 원 가까이는 싸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청약 들어가셔가지고 당첨되겠다 싶으면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욕심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청약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산 신도시를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요즘에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 주변으로. 그렇죠. 이제 뭐 다산 그 진건지구, 지금지구 또 네. 위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왕숙지구.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주변에 맞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도 관심을 받을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시청자님 한번 바로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어떤 점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요새 조금 매각을 할까, 전망 좀 파시려고. 알고 싶어서 좀 문의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 그 땅 주소 불러주세요. 네. 네. 저기 충남, 네. 태안군, 네. 남면, 네. 달산리, 달산리 719-5번지입니다. 주시고, 네. 이거 하나 봐드리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되고 계신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넘으셨어요? 예, 10년 넘었어요. 네. 요거를 그러면은 땅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좀 하고 계세요? 그냥 누구 지인한테 네. 관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조금 가지고 있어야 크게 저기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쪽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님한테 의향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네. 드렸습니다. 10년 동안의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쓰신 네, 것 네. 같은데, 네. 당초에 이거 사실 때는 뭐 좋아 보이는 메리트나 이런 거를 발견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성자님? 그것도 없었어요. 일단 좀 투자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예. 이제 조금 중간 정산 시기에서 미진하니까 고민하신 예.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가져가는 게 좋을지, 뭐 또 좋은 네, 메리트가 네, 있으면 네. 팔면 안 되니까요. 네, 네, 잠깐만 네, 네.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전문가님 꽤나 오래 투자를 하셨는데 네.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 안면도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고요. 몽산포, 뭐 청포대 쭉 내려가다가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안면도까지 쭉 연결되는 여름에는 핫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그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살고 계신 현지인들이 뭐 농사 짓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이죠, 전. 답이 아니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어떤 그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사는 뭐 남면 저도 몽산포를 여러 번 갔는데 이쪽 그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는 77번 이 지방도로 위쪽에 있는 땅들은 그냥 네. 현지인들이 농사 짓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수자가 나왔을 때 가격이 적당하다 생각하시면 네.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여기가 뭐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막 두세 배 뛰고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하셔라.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아쉽지는 않으세요, 수영자님. 일단 팔아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네, 적정 매수자 나타나시면 잘 합의하셔가지고, 네,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참 이거를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나 오래 묵혀놓은 땅인데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면 진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뭐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우리가 보면 네. 이게 유동 인구도 이렇게 보이고 또 주변의 환경도 좀 우리가 보이는데 네. 토지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끌리는 것에 의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뭐 여기 뭔가 이렇게
뭔가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 같아. 집 짓고 뭐 살면 참 좋겠다, 네, 이런 그런 것들. 것들인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좀 냉철하게 투자가 목적이시라면 네.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땅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나무랄 데 좋지만 없지만 여기는 그냥 그 농사 짓는 곳이다 이렇게 네.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상황은 저희가 모릅니다만 네, 네. 아마 투자 목적이시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땅을 물색해보는 것도 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도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청자님, 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신길 뉴타운 SK뷰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치를 알고 싶고요. 네, 지금 현재 무주택자니까 분양권을 무주택자세요? 매도하는 네. 게 나은지 네, 내년 봄에는 네. 아파트를 딴 거를 사야 되거든요. 회사 옆에. 그럼 1가구 아. 2주택이 되니까 네, 네. 무주택자로서 지금 분양권을 팔아야 할지 내년에 아. 2주택자를 네. 그냥 가져가야 될지. 오호, 회사 옆이라고 하시면은 지역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신길 말고. 뉴타운 5구역이요. SK뷰. 요거는 지금 분양권을 보유할까 고민 중이신 거고 회사 옆으로 또 가야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시청자님? 내년 봄에? 예, 매년 네. 봄에 가는 거는 그냥 회사 옆에 조그만 아파트니까 그거는 아.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거기 지역은 이제 어떻게 2주택, 되세요? 2주택자가 되니까. 네네. 그게.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기를 하나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청자님. 네. 네. 이 부분이 고민이신데 제가 회사 유치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뭐 멀지 않으실 거라고 저희가 일단 예측을 해보고 영등포구, 네, 신길인데. 예, 좋지 회사 않나요? 근처에 가는 그 아파트도 서울인가요, 시청자님?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보람의 SK뷰는 회사에서 꽤 먼가요? 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전세를 놓든지 팔든지 해야 돼요. 그러시구나. 지금 생각하시는 저기 평수가 몇 평인가요? 지금 분양권 평수가? 34평이요. 34평, 85제곱미터, 그죠? 예. 네. 지금 여기 위치는 너무 좋죠. 보라매역에 걸어갈 수 있는 7호선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곳이고요. 제가 네. 보고 있는 데가 맞는 거죠? 여기 네, 보라매 네, SK뷰 아파트. 그 네. 해군회관 맞은편에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뭐 버스 한 두세 정거장만 가면 대방역 나오고 대방역 지하차도 건너면 바로 여의도 연결되고 또 9호선 바로 연결되고 해서 뭐 대중교통도 굉장히 좋고 또 뭐 강남으로 나간다든지 또 중심권으로 빠져나갈 때에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다만 이제 좀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이긴 합니다만 위치적으로는 여기는 놓치기엔 좀 아까운 곳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왼쪽 편으로 보면 지금 전부 다 신길동이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들어가서 상당 부분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들도 시간의 문제이지 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 굳이 이제 지금 직장 근처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네, 아파트를. 사요. 내년에 사니까 졸지에 1가구 2주택이 그러면 거예요. 뭐 임대 사업자를 내시든가 하는 게 나을 수 있죠. 네. 그냥 지금- 지금 팔지 말고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네, 그랬으면 네, 가져가는 좋겠는데 지금 이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 피가 좀 붙어 있을 텐데, 네. 그죠? 뭐 한 1억 이상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신 거고, 네. 이게 이제 평당 가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가져가셔도 좋고, 뭐 파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여기는 앞으로 더 좋아지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길 건너 이 성남고등학교가 상당히 명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 동네가 신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 대방 쪽에 있기 때문에 대방하고 신길이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여의도 인접권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이 신길 재건축 타운 뭐 구역 중에서 아주 A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입주 후에도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단호하게. 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약간 행복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피가 붙어 있어서 파셔도 네,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도 좋을 거니까 네, 생각을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전화 끊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연결되셨군요. 네, 성자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신길이 인기가 많은데 진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학군도 얘기해 주셨는데 메리트가 되게 높은 지역이네요, 여기가. 아무래도 네. 이제 여기가 여의도 인접권이 여의도 그 서울교라고 하죠. 네. 서울교로 넘어가는 여의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쪽, 그쪽 영등포 쪽으로 해서 신도림에서 넘어가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대방 지하차도로에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 대방 지하차도로 넘어가는 이 라인에 1호선, 9호선, 7호선이 다 몰려 있어요. 교통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이 차로 움직일 때에도 뭐 여의도 인접권이 너무 좋아서 네. 여의도에 사시는 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곳을 선택할 수 있는 A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오래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람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새로 짓는 내년에 입주하는 이 SK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는 잘 아파트가 고르셨어요.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회사 거리가 멀지만 언제든지 이동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네, 선명한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네. 덜 붙이자면 네. 여의도 재건축은 생각보다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네. 새로 지어졌을 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아, 그거는 거기는- 조금 시간 여유가 네. 훨씬 텀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마지막 시청자님 될 것 같아요. 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제 얘기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연결되셨는데 지금 TV 볼륨 약간 줄여주시면 제 목소리 더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결되셨는데 오늘 어떤 점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네, 네. 저기 그 은평공암동에 있는 네. 현대 힐스페이스 그거 4차 그걸 아들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아, 아드님이 보유하고 계세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그거 향후 전망하고 또 한 3억 선에서 네. 뭐를 좀 투자처 좀 찾고 싶은데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이세요, 시청자님? 예. 아, 네. 그 지금 아드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25평이요? 25평이요? 59제곱미터. 아, 59제곱미터. 그리고 3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데 이걸 또 용처도 조금 찾고 계신 거군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예. 그거를 네. 팔아서 하나로 합쳐야 될지.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따로 여러 해야 가지. 될지. 임대사업자는 아들이 내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아니면 네. 그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아니면은 저기 딸이 네. 저기 그쪽에 그 하나 입주권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대체주택이라고 하나? 네. 그런 용으로 그냥 입주할 때까지 딸 명의로 뭐 빌라나 뭐 하여튼 투자처 뭐 그런 거를 그 3억으로 사서 네. 해야 되나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좀 걸리고 해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네. 모르겠어요. 아, 진짜 전화 그래서 잘 주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바로 저희가 전문가님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가족분들께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 네. 네, 합심을 하셔가지고. 예. 네. 일단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그 응암동 재개발이 다 이루어져서 뭐 지금 4차라고 말씀하신 거는 1차, 2차, 3차가 그 앞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9월이면은 네. 이쪽이에요. 백령산을 끼고 있고 뭐 여기에 이제 새로 다 지은 신축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살기에는 상당히 좋죠. 그리고 지금 아드님이 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
학생들이 뭐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정도겠죠, 그죠? 그 손자분이든 손녀분이든. 중반인데 80대 중반인데 저기 어제 직장을 빨리 그만두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 직장이 없어서 월세 나오는 거 뭐 좀 생각이 좀 네. 자기 사익도 좀 생각하고 월세 나오는 거 좀 했으면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자님, 제가 이게 지금 방송이라는 게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네, 좀 네. 자세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는 방송이 끝나고 예, 제가 예. 다시 전화를 드려서 예, 궁금하신 예. 부분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일단 이 힐스테이트 4차의 경우에는 주변이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도 좀 구옥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앞쪽, 그러니까 네. 6호선 세전역 앞쪽에 있는 이 구옥들도 연차적으로 재개발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를 지금 가져가시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다. 단지 이제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세전역 밑으로 보면 증산역이라고 있는데 증산역 맞은편도 전부 다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6호선 라인, 증산역, 세전역, 응암역 이쪽으로 연결되는 라인들 쪽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다 바뀐다. 옛날 구옥들, 오래된 집들은 다 재개발되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굳이 파실 필요가 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파신다고 하면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뭐 임대를 놓으시든지 그때 한번 매도를 하시든지 그때 움직이시는 게 낫고 지금은 절대로 팔지 마시고 사시면서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 더 뒤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전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전화 그럼 주시겠다고요? 네, 네네네. 시청자님 세 가지 질문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 방송에서는 한 가지 답변, 요거 좀 도와드렸고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시간이 부족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청자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족분들께서 좀 합심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나머지 두 개도 깔끔하게 도와주시는 걸로 저희가 기대를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1시간 금방 지나갔네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시간이 항상 모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향 잘 다녀오시고 네. 저희도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전문가와 함께 오늘 부동산 편 꾸며드렸습니다. 저희 계속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SNS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저희한테 많은 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